뮌헨의 하늘 아래 알리안츠 아레나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잊을 수 없는 축구의 향연을 선사하며 다름슈타트를 압도적인 8대 0로 꺾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었으며 회색의 호랑이는 그들이 여전히 독일의 제1인 팀임을 선언했다. 이로써 뮌헨은 리그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 출신의 뛰어난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그 경기 동안의 안정성과 탁월함을 과시했다. 그는 마치 강철 같은 방어벽이었으며 상대 팀의 공격수들에게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았다. 시즌 시작부터 9경기 동안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눈부신 실력을 유지하며 7승과 2무를 기록했다. 맞대결을 앞두고 두 팀이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말한 대로 노이어가 선발 명단에 복귀했다.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케인, 사네, 무시알라, 코망, 키미히, 라이머, 데이비스, 김민재, 더 리흐트, 마즈라위, 노이어가 선발로 나섰다. 이에 맞선 다름슈타트는 3-4-1-2 포메이션을 활용했다. 슈카케, 파이퍼, 멜렘, 뉘른베르거, 슈넬하르트, 캠프, 바더, 마글리카, 자술라, 클라러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슈헨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이른 시간, 뮌헨의 악재가 닥쳤다. 전반 3분 노이어의 패스를 받은 키미히가 터치 실수로 인해 상대에게 공을 빼앗겼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사용해 반칙을 범했다. 주심은 프리킥을 선언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막았다고 판단해 키미히에게 퇴장을 선언했다. 다름슈타트는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박스 바로 앞에서 시도한 프리킥 슈팅은 수비벽에 맞았고 캠프가 세컨볼을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는 노이어에게 막혔다. 뮌헨이 곧바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전반 5분 다소 먼 거리에서 공을 잡은 사네가 수비 한 명을 제쳐낸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주도권은 뮌헨이 쥐었다. 서두르지 않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모색했고 이 과정에서 노이어를 적극 활용했다. 뮌헨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전반 12분 좌측면을 통해 침투하던 데이비스가 사네의 패스를 받고 그대로 놨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 이 공은 다름슈타트의 골문 쪽으로 향했지만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뮌헨이 계속해서 압박했다. 전반 13분 코너킥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안에서 사네의 크로스를 받은 케인이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골키퍼에게 막혔다. 다름슈타트도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16분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마글리카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위로 크게 벗어났다. 다름슈타트가 분위기를 이어 계속해서 압박했다. 전반 17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곧바로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앞에서 바더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선 별 다른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뮌헨이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고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전반 18분 사네의 패스를 받은 라이머가 박스 안에서 상대에게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VAR 끝에 주심은 프리킥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또한 뮌헨의 확실한 득점 찬스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자술라에게 퇴장을 선언했다. 프리킥 키커로는 사네가 나섰고 직접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위로 향했다. 뮌헨이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25분 프리킥으로 기회를 잡았고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더 리흐트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으며 골키퍼를 뚫지 못했다. 다름슈타트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전반 26분 슈카케가 박스 오른쪽에서 김민재를 앞에 두고 바디 페인팅을 한 후 슈팅을 시도했지만 노이어에게 막혔다. 뮌헨이 좀처럼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29분 무시알라의 침투 패스를 받은 코망이 박스 안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옆그물로 향했다. 다름슈타트가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 전반 35분 파이퍼의 침투 패스를 받은 멜렘이 노이어와의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각을 잘 좁히며 나온 노이어가 막아냈다. 다름슈타트가 또 퇴장을 당했다. 전반 40분 박스 앞에서 마글리카가 케인을 걸어 넘어뜨렸고 주심은 프리킥을 선언했다. 이후 주심은 마글리카가 뮌헨의 확실한 득점 찬스를 방해했다고 판단했고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프리킥 키커로는 케인이 직접 나섰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 몸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0대 0으로 마무리됐다. 전반에만 3명의 퇴장.
예상 외의 전개였다. 경기 자체는 팽팽하게 진행됐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점유율과 슈팅 횟수 모두 다름슈타트가 앞섰다. 하지만 다름슈타트의 두 번째 퇴장 이후엔 뮌헨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뮌헨이 거세게 압박을 가했고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후반 1분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고 키커로 나선 케인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벽에 맞았다. 이어진 상황에서 케인이 박스 안으로 볼을 배급했지만 동료에게 연결되진 않았다. 다름슈타트가 뮌헨의 맹공을 막아냈다. 후반 3분 뮌헨이 프리킥으로 기회를 잡았고 박스 안에서 더 리흐트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계속해서 퍼붓던 뮌헨이 결국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6분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케인이 몸을 날리며 헤더를 시도해 다름슈타트의 골망을 갈랐다. 리드를 잡은 뮌헨이 점수 차를 벌리고자 했다. 후반 8분 박스 앞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은 코망이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의 육탄 방어에 막히며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뮌헨이 쐐기를 박았다. 후반 10분 라이머가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으로 침투하면서 패스를 받았고 쇄도하던 사네에게 크로스를 시도. 이를 그대로 밀어넣으며 추가골을 기록했다. 뮌헨이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후반 12분 역습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고 케인의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뮌헨이 경기를 끝냈다. 후반 15분 프리킥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앞에서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낮고 정교한 슈팅을 시도해 다름슈타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9분 박스 앞에서 코망의 패스를 받은 사네가 첫 터치 후 공간이 열린 것을 보고 강력한 슈팅을 시도해 팀의 네 번째 골을 기록했다. 뮌헨이 원더골을 기록했다. 후반 23분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후 역습을 전개했고 센터 서클에서 공을 잡은 케인이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슈팅을 시도해 팀의 다섯 번째 골을 기록했다. 뮌헨은 자비가 없었다. 후반 25분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마즈라위가 크로스를 시도했고 쇄도하던 밀러가 오른발로 밀어넣으며 골을 기록했다. 뮌헨의 득점 행진은 계속됐다. 후반 30분 밀러의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가 박스 안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해 팀의 7번째 골을 기록했다. 케인이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후반 43분 박스 안에서 사네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정교한 컨트롤 후 슈팅을 시도해 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뮌헨의 8대0 승리로 마무리됐다. 뮌헨 수비와 빌드업의 중심이 된 김민재. 독일의 레전드 로타어 마테우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마인츠전에선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패스 성공률 100%.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기록이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시도한 102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했다. 한 선수가 10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해 모두 성공한 일. 이는 유럽 5대 리그에서 18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종전 기록은 2022년 2월에 나왔다. 당시 맨시티 소속이었던 아이메릭 라포르트는 110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했다. 갈라타사라이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7, 1을 받았고 클리어 2회, 블록 2회, 인터셉트 2회, 태클 2회를 기록했다. 제공권 승리 횟수는 2회였으며 지상 경합에서도 2번 이겼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패스 성공률은 90%로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역시 그에게 평점 6, 9를 매기며 준수한 평가를 했다. 영국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는 김민재에게 수비진 최저 평점인 5점을 부여했고 평소와는 다른 엉성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수비 지역에서 다소 경솔한 결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종종 유려한 전진 패스를 하긴 했지만 점유율을 쉽게 잃었다라고 전했다. 물론 이 역시 김민재를 향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나온 평가였다. 이 경기를 되돌아보면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 간의 유대감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